부동산 간단 부간유.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유입니다. 의원님 보유 부동산 평균 19.5억.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 국회의원 1인당 부동산 평균 19억 5천만 원으로 국민 평균의 약 4.7배에 달합니다. 전체 299명의 의원 중 78%가 유주택자이며 5명 중 1명꼴 20.4%로 다주택자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의원은 61명, 그중 34명은 전세 임대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382억, 그 뒤를 이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314억입니다. 강남 4구, 강남, 서초, 송파, 마포에 집중 보유된 주택만 63채, 의원들의 부동산 집중이 서울 중심 고가 지역에 편중돼 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의 부동산 자산 총액은 5조 8,547억 원, 신고된 건물 중 절반이 비주택 건물, 상가, 빌딩 등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부동산 자산 상위 10명이 전체 평균의 8배 이상인 약 165억 원씩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과의 자산 불균형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연 2% 주담대 금리, 5년 만에 4%대로. 이자 수백만 원 더 낼 판. 2020에서 2021년 초 저금리 시기에 주담대 받은 차주들, 최근 5년 만기 도래로 금리가 기존 2.5%, 현재 4.6% 이상으로 급등하며 연 수백만 원의 이자 부담 증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담대 금리는 기준금리와 채권금리 상승 영향을 받으며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특히 올해 9월 기준 주담대 금리는 3.96%에 달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당시 대출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5년 고정형 금리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변동금리 또는 더 높은 고정금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0년 11월 당시 신규 고정형 주담대 금리 평균은 2.56%였고 당시 5대 은행에서 24조 원 이상이 대출되었기 때문에 당장 수십만 명의 차주들이 이자 부담 증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여파, 가계대출 억제 정책, 시장 금리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영끌한 차주들이 큰 부담을 안게 된 구조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5년 전 정부의 대출 규제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대출 타이밍을 놓친 이들과 비교해 영끌한 이들이 오히려 더 큰 이자 폭탄을 맞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에 또 다른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월 45만 원. 청년 사로잡은 신축 매입임대. 서울 중구중림동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 36명이 최근 최종 계약을 완료했으며 입주 경쟁률은 100대 1을 넘길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오피스텔 형태, 지상 13층, 전용 21평방미터로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에서 200만 원, 월세 약 45만 원 수준입니다. 해당 주택은 서울역과 가까운 역세권, 도심 업무지구 접근성,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풀옵션으로 주거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4만 가구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조기 착공을 위한 토지 확보 시 보조금, 매입대금 90%까지 HOG,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매입 시 선지급 제도 등을 활용해 민간 사업자와 공급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청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도라는 점입니다.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닌 입지와 품질 면에서 일반 민간주택과 경쟁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전국 전셋값 4% 상승. 임대차 불안 우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전국 전셋값이 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매매가는 0.8% 오르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돼 매매 대비 전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2% 상승, 반면 지방은 오히려 0.5%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이는 공급 부족 현상과 수요 집중 현상이 수도권에 더 크게 나타날 것이란 뜻입니다. 전세 상승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입주 물량 감소, 매매 전환 수요 증가로 인한 임대 수요 확대, 이로 인해 전세값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공급은 아직 부족하며 특히 수도권 인기 지역 중심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우려됩니다. 건설 경기는 내년에 점진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민간과 공공건설 수주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세값 상승과 함께 임대차 시장 불안정성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전세 갱신이 예정된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시장에 따라 지역별 양극화도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낡은 서울 도심 터미널, 랜드마크 대변신. 서울의 노후 터미널 부지 5곳이 주거, 업무, 상업이 결합된 복합개발로 탈바꿈합니다. 개발 대상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2029년 준공. 양천구 신정동, 2030년 준공. 광진구 구이동, 2028년 준공. 중랑구 상봉동, 2029년 준공. 중구 청파로 서부터미널, 준공 시기 미정. 해당 부지들은 지하 7에서 9층, 지상 최고 58층 규모로 개발되며 공동주택 약 5천 가구, 업무시설, 호텔, 상업시설 등 복합시설이 함께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이들 터미널 부지를 교통과 문화 중심의 복합거점으로 재편하고 특히 첨단산업, ICT, 의료, 문화 기능까지 연계해 도시 균형 발전과 주거 수요 대응을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인 서부터미널 부지는 1979년부터 운영된 낙후 지역이었으나 향후 1조 9천억 원 규모의 민간 개발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합개발은 주변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와 도시 재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단순히 터미널 이전이나 철거가 아니라 지역 중심 랜드마크로 기능을 바꾸는 개발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도심 속 유휴지 활용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어 앞으로의 진행 상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보다 더 올랐다. 전주 집값 폭등. 그 이유는 공급 절벽 때문. 전북 전주시 덕진구와 완산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상승률이 각각 1.63%, 1.61%로 최근 3개월간 8에서 10월 기준 전국 비수도권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 노원구 0.7%, 도봉구 0.3%, 강북구 0.25%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상승률입니다. 전주 아파트값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공급 부족입니다. 2020년 이후 공급된 입주 물량이 5,847가구인 반면 올해는 2,777가구, 내년엔 1,493가구로 물량이 반토막 이상 감소했습니다. 인구는 여전히 62만 8,600여 명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교통 개선 호재도 집값 상승에 한몫했습니다.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개통 시 33분 만에 새만금까지 이동 가능해지고 4월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국비 지원 기대도 커졌습니다.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청약 경쟁률이 26.09대 1을 기록하는 등 수요가 몰렸고 포레나 전주의 코시티, 전주한 양수자인 등 전용 84평방미터 아파트가 7억 4,5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신고가도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과 교통 호재가 겹친 데다 지방 중에서도 전주는 주거지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주가 단순히 지방 중 한 곳이 아니라 투자와 실거주 수요 모두에게 주목받는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